일종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전남에서는 무안에 이어 두 번째로 신안 임자도에서 발생했습니다. 빠른 확산세로 축산 농가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종마약 트라톰을 국내에 반입해 유통한 조직원 14명이 모두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에게서 적발된 마약의 양은 성인 남성 2천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출범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 밑그림을 그리며 정치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계파 간 갈등이 잠복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향평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최신 동향과 전문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글로벌 AI 컨퍼런스 아이콘 광주 2023이 사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KBC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일종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신안의 섬마을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무안에 이어 두 번째 발생인데요. 빠른 확산세로 축산 농가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라남도는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고 22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공급에 나섰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럼피스킨이 발생한 신안 임자면 농장 입구에 방역 초소가 설치돼 진입을 통제합니다.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에서 전신 피부 결절이 나타나 정밀 검사에 나선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육 중인 소 60두가 긴급 살처분됐고 축사와 사료 등에 혹시 남았을지 모를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이 이뤄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전남 지역에서 무안에 이어 신안 임자도에 두 번째 럼피스킨이 발생하자 반경 10km 내 방역대를 설정하고 예찰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럼피스킨이 빠르게 확산하자 축산 농가는 초비상 상태입니다. 옆에서 병이 와가지고 거리도 가깝고 좀 걱정이 많이 되죠. 지금 소도 다 만삭인데 한 마리가 와버리면 큰 타격이죠.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방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서해안 10개 시군에 우선 공급한 백신을 22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이 공급되더라도 50두 이상 농가는 자가 접종을 해야 하고 항체 형성까지 2주에서 3주가 걸리기 때문에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근육 백신이 아니고 피하 접종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정확하게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올바른 백신 요령을 교육시키고 안 되는 경우는 우리 휴캐드라든가 수의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역학관계도 규명되지 않은 채 확산되는 럼피스킨의 공포 속에 축산 농가의 긴장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신종마약 크라톰을 국내에 반입해 유통한 태국인 선원 등 14명이 붙잡혔습니다. 마약 단속이 강화되자 구하기 쉽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크라톰을 들여와 유통한 건데 이들의 주거지에서는 성인 남성 2천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약수사대가 인천공항 출입국 사무소로 들이닥칩니다. 국내에서 신종마약 크라톰을 투약한 뒤 본국인 태국으로 도주하려다 현장에서 붙잡힌 겁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진도와 한평, 광주 등에서 크라톰을 유통하고 투약한 태국인 14명을 붙잡았습니다. 올해 2월 외국인들이 길거리와 공원 등에서 마약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추적한 지 8개월 만입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선원이나 양식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태국의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국제택배로 크라톰을 들여와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도주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불법 체류자들로 노동일을 하면서 은둔 생활을 하는 등 피신하고 있던 것을 저희 마약수사대에서 잠복과 추적 수사 끝에 검거했으며 이들의 주거지에서는 성인 남성 2천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말린 크라톰 잎 1kg과 크라톰을 달인 액체 8리터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경은 이들 마약 유통책과 접촉한 투약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정율성 흉상을 훼손한 보수단체 회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일과 14일 남구 양림동에 있는 정율성 흉상 목 부분에 밧줄을 걸고 자신의 차량과 연결해 넘어뜨리는 등 훼손한 혐의로
보수단체 회원 56살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 보수단체 회원으로 정일성 역사공원 조성에 반대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불법 브로커로 활동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부는 2015년부터 4년 동안 학동 4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수주에 힘을 써주겠다며 업체 4곳으로부터 12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 2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9억 7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금품의 경우 문 씨가 직접적인 대가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유죄 판단 일부를 파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 밑그림을 그릴 총선기획단을 출범했습니다. 총선기획단은 무엇보다 정치 혁신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개파 간 갈등이 잠복한 상황에서 탕평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총괄할 제22대 민주당 총선기획단이 출범하며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한 13명의 총선기획단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총선기획단은 정치혁신에 방점을 찍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새로운 22대 국회에서 책임져야 할 어떤 정치혁신, 민생회복 방안에 대한 비전, 또 효능성 있는 정책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명계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던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은 데다 당직을 맡은 당연직 8명을 제외하고 새롭게 임명된 5명 중 비명계나 광주 전남 출신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통합을 외쳐왔지만 총선기획단 인선에서는 뚜렷한 통합 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남 지역 비명계 A 국회의원도 친명 총선단이라고 칭하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총선기획단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맡게 됩니다. 공천의 밑그림을 짜고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켰지만 개파 갈등이 잠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탕평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성공적으로 마친 전국체전에 이어 오는 3일부터는 제43회 전국 장애인체전에 막이 오릅니다. 31개 종목에서 선수단과 임원 등 만여 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남 12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됐는데요. 장애인의 이동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점검 등을 마치고 대회 개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애인체전의 개폐식과 육상 경기가 열리는 목포 종합경기장입니다. 장애인들의 관람 편의를 위한 전용 이동로와 엘리베이터가 마련됐고 화장실과 편의시설도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설치됐습니다. 전국체전의 열기를 이어받아 오는 3일부터 전국 장애인체전이 열전에 들어갑니다. 전국에서 만여 명의 선수단과 임원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전라남도는 장애인체전을 패럴림픽에 버금가는 국민감동대회로 치르기 위해 목포 반다비 체육센터와 광양 스포츠센터 수영장 등 5개 경기장을 신축해 장애인 스포츠 인프라를 대폭 보강했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전의 배구 경기가 열리던 반다비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의 모든 시설이 장애인의 이동과 편의에 맞춰 설계됐습니다. 저희 경기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이나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이용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선수들과 관람객 지원을 위해 이번 체전도 자원봉사자와 운수 종사자 등이 구슬땀을 흘립니다.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가 중요한 만큼 17개 시도에 장애인 저상버스가 운행되며 145대의 장애인 콜택시도 24시간 대기하게 됩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24시간 대기해서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우리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려고 우리 임직원들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전은 오는 3일부터 8일까지 목포를 비롯한 전남 12개 시군 경기장에서 장애의 편견과 벽을 넘는 화합과 감동의 드라마를 선사합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초등학생이 허위 교회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원 수업을 받는다는 KBC 보도 이후 광주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출결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최근 중학교 입학시험 준비를 위해 교회 체험학습을 신청한 뒤 학원 수업을 수강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출결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KBC는 초등학생 수십 명이 광주에 있는 한 사립 중학교 입시 시험을 위해 학교에 허위 교회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한 뒤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최신 동향과 전문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글로벌 AI 컨퍼런스 아이콘 광주 2023이 사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AI 기업들의 제품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KBC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키오스크 카메라에 얼굴을 비추자 측정이 시작됩니다. 심박수와 호흡수를 비롯해 스트레스 지수 등 정신 건강 정보까지 모두 확인됩니다. 카메라로 피부색의 변화를 감지해 생체 정보를 측정하는 AI 건강관리 키오스크입니다. 병원에 가서 이렇게 측정을 됐던 것들을 간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카메라만 보면은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AI 기술의 최신 동향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글로벌 AI 컨퍼런스 아이콘 광주 2023이 사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헬스케어 제품뿐 아니라 지하차도 침수 예측 모니터링 시스템, 자동 악보 편곡을 통한 글로벌 합주 플랫폼 등 다양한 AI 기반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AI 전문가들의 강연도 마련됐습니다. 전 삼성 리서치 글로벌 AI 센터장을 지낸 다니엘리 코넬디 교수와 셀바드라이 IBM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부사장 강연에 이어 로빈 콜건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대표가 산학연의 AI 활용에 대해 소개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준공을 앞둔 광주시는 세계적인 기업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행사를 통해 AI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AI 실증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관계 맺고 또 의논하고 연구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한데 바로 그런 자리가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K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됩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전남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로우카본이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해 자원화하는 신기술로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특허청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로우카본이 개발한 제로씨는 30년생 소나무 100그루가 흡수하는 것보다 많은 연간 12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고부가 가치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저전력 장비입니다. 로우카본의 제로씨 기술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포집한 탄소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성을 인정받아 특허청장상을 받았습니다. 광주 평동과 무등체육관 실내 수영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오늘부터 25m 길이 5개 레인과 최첨단 자동화 여과 장치를 도입한 평동체육관과 무등체육관의 실내 수영장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체육관의 실내 수영장은 11월 한 달 동안은 시범적으로 무료 개방하며 12월 중 다목적 체육관과 함께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세계 한글 작가대회가 오는 14일 광주에서 개막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후원하고 국제팬 한국본부가 주최하는 제9회 세계 한글 작가대회는 한글 세계와 화합하다라는 주제로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전남대 그리고 광주문학관 등에서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김홍신 한강든 한국의 대표 문인과 우즈베키스탄과 독일, 몽골 등의 해외 문인, 번역가,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입니다. 전국 국가 어항 가운데 가장 많은 등록 어선수를 보유한 여수 국동항에 어항시설이 대거 확충됩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에 따르면 국동항 건설공사가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30년까지 1,415억 원을 투입해 소형선 부두와 방파제, 부잔교 12개소 등의 어항시설 확충이 추진됩니다. 국동항은 등록 어선수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선박의 접안 공간이 부족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고 특히 태풍 대비 어선 피항 시 여러 척의 어선이 좁은 공간에 붙어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광주의료원의 설립사업 타당성 재조사 탈락을 규탄했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경제성 미달로 의료원 설립 타당성을 통과시키지 않은 기획재정부에 대해 정부가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외면하고 있다며 의료원의 예비 타당성을 면제하고 즉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공공의료원이 없는 3곳 중 한 곳인 광주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4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5분쯤 곡성군 호남고속도로 1차로에서 40대의 씨가 몰던 자동차 탁송 차량이 앞서가던 승용차와 갓길에 정차 중이던 공사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 앞에서 서행하던 1톤 트럭과 25톤 화물차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4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